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라디오의 도반장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요, 네, 우리 빨간 내복의 초능력자들로 여러분과 함께 책 읽는 라디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네, 어제 우리 집 마당에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네, 우리 집 지붕이님, 우리 집 지붕이 어떻게 했지? 부셔졌을까? 불이 났을까? 막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을 했었죠. 근데 뭐 다행히도 쬐깐한 게 떨어졌죠.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다 연소가 됐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쬐끄맣게 된 별똥별을 콧구멍에 집어 넣었나 봐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도 아닌데. 네, 그래서 별똥별을 콧구멍 속에 넣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같이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네. 요런 기발한 상상력을, 네, 이 친구가 앉아서 이렇게 기대서 하네요. 네. 자, 본 방송은, 네, 와이즈만 북스와, 네, 서지원 작가님의 저작권 허락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시가 넘어서야 부모님이 돌아오셨다. 아빠는 야근을 하느라, 엄마는 회사가 있어서 평소보다 늦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나 참 왜 이러지? 회사가 어디 있겠어? 회의가 있지. 그쵸? 친구들 미안해요. 엄마는 회의가 있어서 평소보다 늦었다. 우리는 뒤늦은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어요. 보통 때 같았으면 나는 몹시 배가 고파서 폭풍 흡입을 했겠지만 요즘은 이상하게 배가 별로 안 고팠습니다. 왜 그러지? 사춘기도 아닌데? 학교에서 돌아와 하루 종일 별똥별을 만짝거리면서 온갖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 과학적으로는 이 별똥별을 그냥 손으로 이게 아무나 이렇게 만져도 무방할까요? 저는 사실 그게 좀 호기심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만져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외계에서,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날라온 거잖아요. 이게 방사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과연 이걸 그냥 우리 친구들이 만약 우리 집 앞마당에 떨어졌다면 그냥 손으로 만져도 되는 걸까요? 이 과학자분을 제가 아는 분이 있다면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떨어져서 하루는 지났으니까 뜨거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우리 엄마 보라님, 만져도 될 것 같아요. 네, 언제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네.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그리고 누나와 나 이렇게 넷이다. 다른 집과 비교해 별다른 건 없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우리 가족이 무척이나 특별하다고 주장하신다. 이 집은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나유식군 자체는 특별한 것 같아요. 굉장히 유식한 친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가족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사이언스 패밀리랄까? 특별하네요. 가족 모두가 과학에 관심이 많은 가족이라 해요. 호기심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은 거는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독서도 해야 되고 질문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유익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가족은 과학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이언스 패밀리입니다. 네.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손뼉을 치며 맞장구 칩니다. 역시 여러분 손뼉. 네. 당연하지. 아빠는 발명가, 엄마는 과학선생님, 누나는 과학영재, 유식이는 과학쟁이. 네, 겁쟁이, 심술쟁이, 욕심쟁이들이 들어봤어도, 네, 과학쟁이는 처음 들어봅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엄마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유식아, 너 호기심이 많잖아. 너의 호기심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넌 호기심 덕에 천재 과학자가 될지도 몰라. 에디슨도 그랬고 아인슈타인도 그랬단다. 그래, 맞아. 유식이, 넌 얼마든지 천재 과학자가 될 수 있어. 넌 아주 훌륭한 과학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네, 아빠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과학 집안이라니. 과학 선생님인 엄마는 그렇다 해도 아빠는 말이 발명가였지 사실은 가전제품 회사의 연구원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같은 전자제품을 설계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전자제품을 연구하는 분은 과학자가 아닐까요? 전자제품도 하나의 과학의 산물이에요. 스마트폰 이런 것들 다 과학의 산물이죠. 네. 최첨단 과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이 알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올드한 과학이자
기초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런 텔레비전을 만들고 세탁기를 만들고 냉장고를 만들고 또 냉장고가 되면서 세탁기가 되는 제품이 앞으로 과학적으로 발명돼서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네, 남매 여러분이 호기심 많은 아이들 보여주며 잘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네, 우리 황님은 우리 아이는 냉장고 계란을 품었던 적이 있어. 기발한 친구군요. 네. 그렇게 호기심에서 출발해갖고요. 다양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볼 때 조금 엉뚱해 보여도 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네. 어른의 사고는 사실 이제는 발전해서 갖춰진 사고지만 아이들은 무한히 열려있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경험을 토대로 보호해줘야 되지 우리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우리는 흘러간 강물이거든요. 네. 그렇죠. 간단히 실험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줄도 모르고 순진했던 나는 3학년 때까지 아빠가 로봇을 만드는 박사인 줄만 알았습니다. 지구의 평화를 지킬 거대 로봇을 만드는 사람 말이죠. 며칠 전 아빠는 진공청소기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내 눈에는 이게 진공청소기 설계도처럼 보이니?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야. 아빠는 진공청소기를 개발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을 수호할 비밀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 육상 빌딩만큼 큰 로봇 말이야. 아빠가 허풍이 조금 있으시네요. 네. 네, 수진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구독 떴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패밀리가 되어주신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남 잠잠코 있었습니다. 아빠의 뻥은 이제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니까요. 지금 국회의사당 있죠? 전쟁이 나면 국회의사당 둥근 지붕이 열리면서 아빠가 만든 비밀 로봇이 출동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우리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전쟁이 이렇게 터지면 국회의사당이 이게 갈라지면서 네, 마징가 Z가 거기서 나온다고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친구들은 헬로카봇이나 뭐 이런 게 나올지도 모르죠. 해도 너무한다. 전 벌써 11살이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독도 밑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일본이 넘보면 출동한다면서 아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던가? 로봇기지가 여러 개라서 말이야. 사실은 국가 비밀이야.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신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진짜요. 네, 국회의사당이 열리고 네, 독도 밑에는 우리가 숨겨놓은 로봇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줄 거고요. 단지 그 로봇을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리하고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아직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자, 아빠는 아직도 내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한 유식이가 아닌데 말이에요. 하긴 뭐 그동안 나는 얼마나 속았던가. 네, 뭐 이번에도 속아드려야지. 유식아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널 로봇 조종사로 임명할게. 아빠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3학년 때까지 그런 아빠의 말에 속아 학습지를 열심히 푼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만든 냉장고와 세탁기가 변신해서 거대 로봇이 되는 꿈을 꾼 적도 있을 정도니까요. 10살의 나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하나씩 받아. 엄마가 식탁 위에 밥과 반찬 그릇을 휙휙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올려놓은 건지 던지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휙휙이라고 하니까 엄마는 항상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집안일을 척척 해냅니다. 부엌일을 하는 걸 보면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 제가 볼 때 유식군도 약간 허풍이 있어요. 네, 어떻게 손이 안 보일 수 있어. 우리 친구들 엄마가 밥을 해주거나 아니면 집안 청소를 하면 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네, 같은 폰인데 제 폰이 더 느리네요. 네. 수정님 폰 바꾸셔야 되겠어. 네. 우리 동건님 재밌어요. 고마워요. 더 열심히 할게요. 게다가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기도 합니다. 손으로 팔을 탁 쓸거나 눈으로 국이 넘치는 것을 잊지 않고 착 한 번씩 본다거나 어깨에 전화를 탁 걸고 얘기한다거나 여보세요. 네. 발로는 내 옆구리를 톡톡 걷어차며 학습지 푸는 걸 감시합니다. 엄마는 뭐 네, 팔이 몇 개인가 봐요. 이렇게. 네, 엄마 팔이 여러 개신 거예요. 네.
엄마는 슈퍼맨이죠. 네. 여러분 엄마도 한번 보세요. 팔이 지금 몇 개가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요. 네. 지금 책 읽는 라디오 보면서 점심 준비를 하시거나 청소를 하시거나 동시에 팔이 8개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네. 엄마는 내게 집안일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이상합니다. 과학자가 되려면 집안일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랑 집안일을 잘하는 거랑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유씨가 온 집안 구석구석에 과학 지식이 숨어 있단다. 집안일을 잘만 해도 과학을 아주 잘할 수 있어. 설거지, 빨래, 진공청소기 돌리기, 변기 닦기, 엄마 일을 도와주면 과학의 원리를 깨닫게 된단다. 라고들 이야기하신답니다. 맞아요, 이 말은. 여러분, 그렇죠. 집안일을 아이들이 이렇게 도와서 하면 과학의 원리를 익힐 수 있어. 여러분, 변기를 청소할 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조금 비싸서 그렇긴 한데, 변기를 청소할 때, 치약을 묻혀서 이렇게 청소를 하면, 변기가 반짝반짝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치약 안에 불소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불소라는 성분이 우리 이빨도 반짝반짝해주고, 그 누런 때도 이렇게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불소가. 네. 이게 과학의 힘인 거죠. 과학의 원리. 그래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왜 깨끗해지지?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데 내가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퐁퐁을 쓰면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지? 근데 퐁퐁이 아니라 다른 이렇게 비누같이 생긴 게 있어요. 베이킹 파우더. 도대체 베이킹 파우더랑 퐁퐁은 어떻게 다르면서도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과학의 원리를 저절로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엄마 일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면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도와주고 계신가요? 네. 허걱 집안일이 과학 공부라니. 네, 우리 유식군이 유식군이 이렇게 열심히 집안일을 도왔더니 손에 습진이 생겼대요. 네, 맞아요. 습진은 왜 생길까요? 네, 도반장 아저씨도 설거지를 열심히 해갖고요. 손톱이 막 깨지고 습진이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는 바로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퐁퐁이나 있는 세제에 우리 몸에 이렇게 부드러운 살갗을 이렇게 좀 산성이 강해갖고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습진이나 이렇게 정말 손톱이 부서지는 걸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엄마를 저 독한 세제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장갑이나 노하우를 한번 과학적으로 발견하시면은 엄마들이 더 건강하게 집안일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도 언젠가 그럴 수 있으니까 항상 왜 그렇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도 과도한 집안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내가 어떤 말로 설득을 해도 나를 과학자로 키우겠다는 엄마의 신념을 흔들지는 못하네요. 그러나 저러나 당분간 설거지는 피해야겠습니다. 손가락이 근질근질한 것이 이러다가 아무래도 주부 습진이 들 것 같습니다. 엄마는 벌써 주부 습진이에요. 네, 도레미님 말씀대로 치약으로 운동화 닦아도 운동화 반짝반짝하죠. 유나는 오늘 늦나 보네. 손가락을 들면서 아빠가 말했습니다. 학원에서 늦나 봐요. 내게는 과학 영재라 불리는 중학교 2학년 누나가 있습니다. 이름은 앞에서 불러도 나유나, 뒤에서 불러도 나유나입니다. 앞뒤가 똑같네요. 앞뒤가 똑같은 나유나. 죄송합니다. 노래를 못 불러갖고. 자, 누나는 나와는 다르게 성적만큼은 늘 상위권입니다.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가겠다면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휴일 아침에도 학원에 갑니다. 하지만 누나는 책에 넣어놓은 공식만 빠삭하지 그 외의 것에는 염전병입니다. 엄마 아빠는 그런 걸 모르나 봐요. 어서 먹자. 네, 아빠가 밥을 먹자고 하시네요.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아빠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국과 밥이 진공청소기 같은 아빠의 거대한 입으로 흡입이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나는 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은 자꾸 주머니에 있는 별똥별을 이렇게 들어가서 만지작 됐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렇게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식탁 위에 별똥별을 슬그머니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아빠, 별똥별이 우리 집 마당에 떨어졌다면 믿으실 거예요? 그거 굉장히 멋진 생각이구나.
아빠 입에서 밥알이 튀어나오면서 네, 별똥별처럼 식탁 위에 네, 밥알이 또 아우 지저. 여러분 절대 밥알은 튀면 안 됩니다. 네. 엄마 별똥별을 줍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유식이 동화책을 참 열심히 읽었나 보구나. 엄마 생각에는 동화책도 좋지만 과학책을 더 읽어보는 것이 어떨까? 마침 엄마가 오늘 서점에 굉장한 책을 발견했단다. 엄마는 자신이 발견한 굉장한 책 이야기로 몹시 들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럴 때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엄마 아빠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에요. 별똥별을 줍는다면 우리 집은 부자가 될까요? 엄청나게 유명해질까요? 제가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나는 총알처럼 빠르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때였다. 아빠의 시선이 별똥별을 향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빠. 이게 바로 별똥별이라니까요. 나는 마음속으로 외치며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여보 오늘 찌개가 아주 일품인데 역시 당신은 슈퍼문이야. 내가 식탁 위에 돌을 올려놓으랬어? 당장 치워! 내가 상상한 건 이게 아닌데. 나는 한숨을 쉬면서 돌멩이를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누나가 현관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마당 봤어? 우리 집 개가 우리 집 마당을 다 파헤쳐놨더라고. 그건 개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말에 엄마, 아빠, 누나, 눈동자 6개가 모두 내게로 향했습니다. 난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유씨가 왜 그랬어? 또 땅굴 파려고 그랬어? 땅굴 파서 지구 반대편으로 가려고 그랬어? 누나가 식탁에 앉으며 눈을 흘켰습니다. 나도 입술을 깨물며 누나를 노려봤습니다. 이놈의 누나가 별똥별이라니까. 네. 엄마가 달래듯이 말했습니다. 유씨가 우리 김장똥 묻을 일이 없단다. 아빠가 만든 김치냉장고가 있잖아. 다시 메워놓을 수 있지? 네. 아빠도 주책이고요. 과학 가족인데 실제로 우리 유식이의 얘기를 왜 들어주지 않는 걸까요? 네. 아마 별똥별이 보기 어렵다 보니까 이게 돌멩이처럼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네, 별똥별이. 여러분들은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엄마 이거 보세요 하면은 네, 뭐? 하면서 봐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실 수 있죠. 유식인의 가족처럼 부모님의 생각만으로 아니야라고 돌멩이라고 이렇게 치우라고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우리 켈리님 별똥별 보려다가 못 봐서 실망했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별똥별이나 여러분 별을 이렇게 천체 많은 경우로 보면은 달하고 달리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한 30분, 1시간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각도가 이 정도 각도인데 실제로 우주에 가면서 이 각도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경에서 다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상하로. 별을 보긴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도반장이 한 이제 좀 봤는데 정말 예뻐요. 이렇게 에메랄드 빛이 나는 별도 있고. 네. 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불끈 쥔 채 처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결연하게.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위시기를 이렇게 그건 바로 별똥별이 떨어진 거란 누나가 짜증을 내며 나를 째려보았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자! 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11살. 사나이는 참을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어금니를 다물었습니다. 위대한 발명이나 발견은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도 이렇게 묻히는 경우가 자주 있지 않았었던가. 아무도 별똥별에 대해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나는 진실은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밝혀지리라. 그리고 별똥별을 발견한 나의 위대함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리라. 네. 유식이가 참 어른스럽네요. 네. 사냥을 끝낸 북극곰처럼 식사를 마친 아빠가 소파에 누웠습니다. 자, 소파에 누운 아빠는 지금부터 이제
뭘 하실까요? 네. 여러분들의 아버님은 네, 식사 후에 소파에 누우시면 그때부터 뭘 하세요? 여러분과 대화를 하시나요? 아니면 스포츠 경기를 보시나요? 아니면 게임을 하시나요? 네, 무엇을 하시나요? 유식이 아빠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까요? 아빠의 불룩한 배는 남산에 걸쳐진 반달 같았습니다. 아빠는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눌러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단풍이 든 가을산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아빠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네. 밥 먹고 나면 설거지 안 하고 소파에 앉아서 설거지는 엄마의 아빠는 TV 앉아서 과자 먹으면서 네. 물론 회사 생활로 힘들지만 회사 생활 혼자 하시나요? 우리 엄마도 같이 하는데 우리 친구들 아빠가 그러고 있으면은 가서 고무장갑을 들으면서 아빠 먹은 건 아빠가 치워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보라님 가족은 TV도 보지만 가족과 게임도 같이 한다고 하시네요. 아, 멋진 아빠를 두셨네요. 네. 도레미님 소파에 합체합니다. 로봇이신가봐요. 네. 이야, 역시 아빠가 만든 텔레비전이라 잘 나온단 말이야. 이야, 화질 좀 봐라, 화질. 우와, 화면이 아주 그림 같구나. 그림이야. 이 본인이 만든 거에 대한 사실 프라이드가 있긴 하죠. 네. 두행님 아버님은 소파에 식사하고 앉자마자 책을 보세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아빠는 감탄사를 연발 터뜨렸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나서 벌써 3번째 수리했다는 것을 우리 가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야, 참. 아빠 좀 잘 만드시지. 아니, 어떻게 TV 고장을 3번이나 고쳤는데,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버님. 유식이 아버님. 아빠 회사의 제품이 아니었다면, 반품을 해도 몇 번을 했을 겁니다. 그림이라는 아빠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네요. 텔레비전 화면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 장면이니까요. 나는 아빠가 불쌍해서 조금 거들어 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무 시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저게 어떻게 정지된 그림이니? 저 말하는 사람이, 저 달리는 자동차가 바람에 휘리릭 저 머리카락이 전부 그림이라고? 상식적으로 그림은 말을 하고 달리는 거 봤어? 누나는 아는 체를 하며 잘난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소파에서 허리를 일으키며 돌아봤습니다.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는 아빠가 일어났다는 건 고래가 육지에 올라온 것만큼 대단히 놀랄 일입니다. 유식이가 어떻게 그런 걸 아니? 유식이 말이 맞아요? 누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래, 텔레비전 화면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움직이는 화면이 아니야. 실제로는 정지된 화면을 계속 잇따라 보내는 거지. 너무 빨라서 우리 눈이 착시를 일으키는 거란다. 와,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보는 텔레비전은 막 움직이는 화면이 아니래요. 이렇게 하나의 사진을 수백 장, 수만 장을 보내갖고요. 그게 연속으로 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는 알고 있었다.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네. 아, 도레미님 모르셨어요? 아, 이제 아시게 됐구나. 맞아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 새로운 걸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네. 화면이 얼마나 빠른데요? 내가 점잖게 물었다. 1초에 정지된 화면이 30개쯤 지나가는 거지. 1초에 1 하는 사이에 그림 30장이 휙 지나간다. 눈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빨라. 착시가 일어나나요? 텔레비전을 보면요. 이번엔 누나가 물었습니다. 착시 때문에 우리는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거야. 우리의 뇌는 눈으로 본 영상을 내가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야. 내가 착각할 때도 있는데 이를 착시라고 하지. 만약 내가 착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텔레비전을 볼 수 없어. 아빠는 종이를 놓고 텔레비전 내부를 그림으로 그려줬습니다. 나는 텔레비전 안에 전자총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빠한테 배운 내용을 이렇게 수첩에 적어 놓았습니다. 짠. 네, 이렇게 전자총이라는 게 이렇게 총이 발사되면 레이저가 이렇게 TV 안에 브라운관을 거쳐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과 함께 사진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넣는 거죠. 네. 책을 보면 지식이 쌓여요. 아이들 알려주니 신기해하네요. 네. 아이들이 신기할수록, 좋습니다. 네. 자, 초능력자의 과학 수첩 한번 같이 볼까요? 아빠가 이런 거를 적어줬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안에는 전자총이 달려있다. 전자총이라고 하니까 외계인들의 비밀무기 같죠. 텔레비전 속 전자총은 브라운관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전자총이 전자들을 쏘아 텔레비전 유리벽에 있는 형광물질에 타타타탁 부딪히게 해서 원하는 색들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텔레비전 안에는 전자총 말고 정폭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폭기라니 마치 무기름 같죠. 안테나를 통해 들어온 전파는 약하기 때문에 정폭기를 통해 전파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강해진 전파는 영상 검사 장치와 색깔 검사 장치 등을 통해 전자총으로 전달돼 영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은 굉장히 복잡한 제품인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텔레비전은 전파를 영상으로 바꿔주는 장치일 뿐이니까요. 방송국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면 이걸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송신기라는 장치를 통해 전파를 바꿔 발사합니다. 이 전파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우리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파를 바꿔주는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보이고 들릴 수 있도록 바꿔주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네. 송신기는 안테나 같은 것입니다. 거대한 탑처럼 생겼는데 아주 먼 곳까지 전파를 보낼 수 있습니다. 송신기에서 전파를 발사하며 우리 집 지붕에 달아놓은 안테나에 도착합니다. 안테나는 전파를 텔레비전으로 보내고 텔레비전은 전파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화면에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과학 상식이었어요. 자, 그때였습니다. 식탁 전등이 깜빡깜빡하다가 흐려지더니 꺼져버렸습니다. 엄마가 스위치를 몇 번이나 올렸다 내렸다 했지만 전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목장갑을 끼고 전구를 돌려서 빼냈습니다. 네, 친구를 돌려서 빼내면 큰일 나죠. 친구는 거기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오늘 도반장 계속 왜 이러지? 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일은 이상하게 엄마가 다 합니다. 저희 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도반장도 이런 거 잘 못해요. 필라멘트가 끊겨졌네. 엄마가 전구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필 뭐라고요? 전구를 건네받은 나는 전구를 밝은 빛에 비춰봤습니다. 스프링 같은 게 말려 있었습니다. 엄마 말로 뭔가 끊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누가 베란다 창고에 가서 새 전구 좀 꺼내올래? 아빠 전구는 고쳐줄 수 없어요? 내가 묻자 아빠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전구는 한번 망가지면 집에서 고칠 수가 없단다. 누가 가서 새 전구 좀 얼른 갖다 줄래? 난 공부를 너무 했나 봐. 일어나 힘이 없고 어찔어찔해. 누나는 곧 쓰러질 것만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식탁 밑으로 내 발목을 걷어차고는 아유 아프겠다. 주먹을 불끈 쥐어보았습니다. 희한하게 오빠, 형, 누나들은 꼭 그 막내를 발로 턱턱 치면서 네가 가져와 이런 거 꼭 시켜요. 그쵸? 나는 꾹 눌러 참고는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창고 구석에 있던 종이 상자를 열고 전구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한 게 있다. 먼지부터 털어야 되겠다. 엄마는 내가 준 전구를 걸레로 닦았습니다. 그런데 내 호기심이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게 병이라면 병입니다. 내가 왜 궁금한 게 많은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맞아. 이런 경우 있어요. 아니 항상 그냥 외우면 되는데 나는 왜 항상 왜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왜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유식이 심부름 각이라고. 황님이 방송 영상학과 전공이시래요. 그 TV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채팅창 통해서 많이 물어보시면 답변 주실 것 같아요. 물론 전공자라고 지금까지 다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엄마 전구가 없을 때는 뭘로 불을 밝혔어요?
전구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아마 1879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전구란 건 없었단다. 1879년 전에는 네, 전구가 없었대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전에는 뭘로 불을 밝혔을까요? 우리는요. 사극 보셨죠? 사극 보면 이렇게 초로도 밝히고, 그러니까 기름에 이렇게 심지를 이렇게 우리 실을 이렇게 달아갖고 또 불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 그땐 뭘로 불을 밝혔어요? 동물 기름이나 나무로 불을 피웠지. 동물 기름하고 나무로 불을 피웠대요. 네. 양초와 석유를 넣은 램프를 쓰기도 했고, 그런데 석유는 값이 너무 비쌌어. 그래서 유럽에서는 가스등을 썼어. 근데 가스등은 안 좋은 냄새가 났고 그 으름도 많이 생겨 불편했단다. 나는 정전이 되었을 때 양초를 켜놓았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침침하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쵸. 저희 어릴 때는 사실은 양초를 켜면 어두웠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전이 일어나면. 요즘은 여러분, 캠핑도 많이 가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캠핑 가시면 쓰시는 거 등 있잖아요. 램프등 많이 켜시죠. 그럼 이게 워낙 밝아갖고. 요즘은 그냥 집안에 불도 날 수 있고 하니까 양초 잘 안 쓰고, 보통 램프등 하나쯤, 손전등 하나쯤 다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암흑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니 끔찍했습니다. 갑자기 나의 상상의 날개가 마구마구 펼쳐졌습니다. 전구가 없던 시대에는 도둑들이 활개를 치며 어둠 속을 돌아다녔겠지? 하지만 나쁜 일만 있으려는 법은 없다. 숨바꼭질을 할 때 아무도 찾지 못할 거다. 검은 옷을 입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면 말이다. 또 해가 지면 학교하고는 일찍 문 닫았을 테고, 우리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지 않아도 되니 지겹도록 잠을 잤을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극 보면 있잖아요. 호롱불 켜놓고 공부하잖아요. 초 켜놓고 공부합니다, 여러분. 네, 차라리 정전 안 되는 게 편해요. 네. 일부러 공부하기 싫어서 집에 이렇게 전원기 내리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초부터 찾고 그러다가 랜턴으로 바꾸셨구나. 네. 자, 이런 상상을 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분 좋아지죠. 비실비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상상에 빠져들면서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엄마 입에서 아는 사람 이름이 튀어나와 정신이 번쩍 들렸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에디스! 누구요? 에디슨 알지? 전구를 만든 사람은 바로 에디슨이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병아리를 만들려고 달걀을 품었다는 발명왕? 네. 우리 아까 누구였죠? 우리 계란 품었다 그랬잖아요. 발명왕이 될 건 것 같아요. 에디슨의 전생? 네. 에디슨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 같으면 달걀을 품지 않고 부화기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에디슨이 전기 불빛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모두 그 말을 비웃었어. 사람들은 전기 불빛을 켜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 왜냐하면 전기에 불타서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불빛을 낼 재료가 그 당시엔 없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호기심에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에디슨은 수많은 실험을 하고 또 했어. 무려 1600여 가지의 재료로 실험을 거듭했지. 1600가지요? 그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실패를 해도 끊임없이 했단다. 그러니까 실험 도중 옷소매 부리에 촛불이 엉겨 붙은 적도 있고, 옷이 타들어가는 걸 본 에디슨은 바로 이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발견은요, 뭔가 찾아야 돼서 찾는 것도 있지만 실수나 자연스럽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에디슨은 이게 여기 옷에 불이 엉겨 붙어서 타 들어가는 걸 보고 바로 이렇게 필라멘트를 생각한 거지만, 또 여러분 신발 있죠? 찍찍이 신발 있죠, 여러분? 신발 신고 이렇게 찍찍이 붙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발견된 거냐 하면, 잔디밭에서 누워있다가 풀이 자꾸 옷에 붙는 거예요. 풀이 옆에 있는 친구는 이게 뭐야 자꾸 붙고 짜증나 이런 친구들이 옆에 100명 있었는데, 한 친구는 야 이거 신기하다, 풀이 딱딱 붙네.
야, 이런 원리면 신발도 딱딱 붙고 3M 같은 종이도 이렇게 필요할 때 붙었다가 뗐다가 해도 좋고, 그래서 발명이 된 거예요. 포스트잇이라. 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많이 오히려 새로운 과학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는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야 불편하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과학적인 사고에서 새로운 것들을 나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왜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에디슨은 바로 이거야라고 소리를 쳤죠. 그게 뭔데요? 누나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그건 무명이었어. 옷을 만드는 무명실을 꼬아서 전구의 필라멘트를 만든 거야. 나중에 에디슨은 무명실보다 더 오래가는 필라멘트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대나무였어. 대나무는 45시간 불을 밝혔어. 지금의 필라멘트는 탱스텐으로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대나무로 필라멘트를 만들었대요. 대나무는 이게 이제 타 들어가는데 45시간의 시간 동안 오랫동안 이용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나는 엄마가 가르쳐준 전구의 숨은 과학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렇죠. 왜라고 생각해 본 부분을 이렇게 노트 한 권에다가 나유식군처럼 적는 거예요. 왜? 왜? 왜 풀이 내 옷에 붙었지? 그리고 정리를 하는 거야. 왜 붙은지 찾아가는 거야. 엄마에게도 물어보고 책에도 찾아보고 인터넷에도 검색을 해보고 전구 안을 들여다봤다. 스프링처럼 말려있는 게 필라멘트라고 했다. 전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란다. 필라멘트는 지금 100년 동안 탱스텐으로 만들었다. 탱스텐이 높은 온도에도 가장 잘 견디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필라멘트는 꼬불꼬불한 걸까? 맞아. 저는 꼬불꼬불한 게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왜 라면은 꼬불꼬불할까? 네. 이유는 전기의 저항을 많이 받기 위해서이다. 전기 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흐르다 가늘고 꼬불꼬불한 탱스텐을 지날 때 여기저기 부딪히게 된다. 이것을 저항이라고 하는데 저항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열과 빛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혹시 실수로 눈을 꽉 손으로 부딪히든지 맞으면 눈에 별이 반짝한다 그러잖아요. 네. 바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구 안에는 어떤 기체가 들어있는데 이건 보통 공기와는 다릅니다. 전구 안에는 아르곤과 질소 같은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기체는 필라멘트가 쉽게 타지 않도록 막아준다고 하네요. 만약 공기를 넣었다면 그 속에 있는 산소가 높은 온도에 도달한 필라멘트와 반응해서 다 타버리죠. 네. 그렇죠. 여러분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법 중에 하나가 담요 내는 걸로 불난데를 빨리 덮잖아요. 근데 이때는 완전히 덮을 수 있을 때만 담요를 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담요에 불이 붙어요. 이유는 담요를 이렇게 순식간에 덮어줘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없애주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이렇게 불이 연소할 수 없거든, 탈 수가 없어서. 네. 아시겠죠, 친구들? 네. 자, 형광등에는 필라멘트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불이 들어오는 걸까? 필라멘트 대신에 형광등 속에는 수온 기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전기가 흐르면 움직이던 전자가 수온에 부딪혀서 자외선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밝게 된대요. 네. 자외선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빛입니다. 그래서 형광등 안쪽 면에 인강 물질을 발라 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외선이 이렇게 반사가 되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자외선이 색깔을 보일 수 있도록, 형광을 띌 수 있도록 인강 물질을 발라 놓았대요. 인강 물질이 눈에 안 보이던 자외선을 흡수해서 빛을 내는데 이 과정을 형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것이 바로 텔레비전과 전구에 숨은 전기의 비밀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오늘 그 텔레비전하고 전구, 형광등에 어떤 원리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지 아시겠죠? 이러다가 정말 엄마 아빠의 말대로 천재 과학자가 되는 건 아닐까?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문득 잊고 있던 별똥별이 또 생각났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별똥별을 꺼내봤습니다. 그저 까만색의 평범한 별똥별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콧구멍 속에 별똥별을 집어넣어봤습니다. 이제 호기심으로 요거를 이렇게 네, 콧구멍에 일회용 반창고를 붙여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숨쉬기가 조금 불편해지긴 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아 근데 왜 콧구멍에서 그러다가 이게 숨쉬다 이거 안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네. 이걸 대체 어떻게 별똥별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 별똥별을 콧구멍에 넣고 머리를 벽에 기댄 채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 몸에서 자꾸 열이 나고 근육이 불끈불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리고 어디서 만드는 걸까? 이렇게 방 안에서 네. 이렇게 있었다고 하네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 전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유식군이 생각하는 부분을 노트로 정리해 놓았네요. 우리 친구들이 책을 빌리거나 엄마한테 부탁해서 구매를 통해서 네, 맞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세 번째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봤다는 전제하에서 내일 2권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자, 오늘 서동맘 라디오, 책 읽는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했고요. 내일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오시고, 네, 또 다음 편 여러분과 함께 또 진행할 테니까요. 내일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일도 10시 30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